오늘은 친동생이 친형을 무시했어. 그것도 매출 2조 원대 기업 회장으로. 우리나라같이 한 살 차이만 나도 형님 하는 나라에서 대박이 난 인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30년생 농심 창업주고 신춘호 회장은 21년생 롯데 창업주고 신교코 회장의 동생입니다. 1950년대 당시 신교코 회장은 일본에서 풍선껌 개발로 막대한 부를 이룬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이때 동생 신춘호 회장은 부산에서 쌀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교코 회장은 동생 신춘호를 일본으로 부릅니다. 일본 롯데 본사 무역부장을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신교코 회장은 동생 신춘호를 많이 의지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다른 동생들과 동업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갈등을 많이 겪어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이 터집니다. 동생 신춘호가 돌연 라면 산업에 진출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하지만 당시 라면 산업은 삼양이 장악하고 있어서 일본에서 성공한 기업가인 형의 입장에서는 동생의 라면 사업 진출 선언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신교코 회장은 동생 신춘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라면 사업을 하겠다고 그게 돈이 되겠나? 한국은 삼양이 주름 잡고 있다. 쓸데없는 소리 마라. 하지만 신춘호 회장은 형이 반대하자 일종의 오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 오기가 지금 우리가 즐겨 먹는 신라면, 너구리, 짜파게티 등을 탄생하게 만든 거죠. 물론 신춘호 회장은 형 밑에서 일했어도 편안한 삶을 누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삶을 거부하고 일절 형의 도움 없이 밑바닥부터 시작한 겁니다. 홀로서기에 나서 신춘호 회장은 명동 사채 바닥부터 누볐다고 합니다.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당시 500만원, 현재가로 약 2억 원을 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롯데공원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롯데라면을 출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라면은 삼양이 주름 잡고 있던 터라 롯데라면은 대중의 외면을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회사 부채율이 1000%가 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델롬대 당시 박정희 정부의 혼분식 장려 정책으로 롯데공업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생 신춘호에게 다시 한번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바로 형 신교코가 라면 사업에 롯데라는 브랜드명을 사용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은 겁니다. 결국 신춘호는 롯데공업의 두 번째 라면인 농심라면의 이름을 따 사명을 농심으로 바꾸게 됩니다. 믿었던 형이 지원은커녕 사명마저 바꾸라고 하자 신춘호 회장은 매우 섭섭했다고 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두 형제는 의절하게 됩니다. 농심이라는 브랜드로 홀로서게 된 신춘호 회장은 사명을 따라잡기 위해 라면 국물 연구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설렁탕 집에서 설렁탕을 먹던 신춘호 회장은 이 설렁탕의 매운맛에서 아이디어를 얻게 됩니다. 보통 설렁탕을 먹을 때 다대기나 깍두기 국물을 넣어 먹잖아요. 거기서 매운맛 라면을 생각하게 된 거죠. 1980년대만 해도 라면은 매우면 안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다고 합니다. 메인 상품은 아니고 일종의 틈새장을 공략한 거죠. 지금의 삼양 불닭볶음면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델롬델 1986년 당시 전두환 정권이 서울에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면서 한식의 매운맛이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매운맛 열풍에 힘입어 신라면이 엄청난 히트를 치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라면은 얼큰해야 제맛이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고 신라면은 라면의 새 역사를 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게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삼양이 1989년 우지파동으로 라면 시장 점유율 1위에서 2위로 미끄러졌다는 소문입니다. 하지만 우지파동이 일어나기 1년 전인 1988년부터 농심은 라면 시장의 54%, 즉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어요. 반면 삼양은 26%였죠. 실제로 농심은 지금도 우리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인 너구리와 육개장 사발면을 1982년에 출시했고요. 이후 1984년 안성탕면과 1984년 짜파게티 등을 출시하면서 라면 시장을 서서히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농심은 오직 실력으로 업계 1위 자리를 거머쥐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배달 음식을 시키다 보면 매움의 기준을 신라면으로 정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라면은 국민 입맛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죠. 신라면은 신춘호 회장이 직접 지었다고 합니다. 신춘호 회장의 성이 신씨를 라면에다 붙인 거죠. 실제 롯데가의 신씨는 한자로 매울 신씨입니다. 그만큼 농심 오너로서의 자존심을 걸었다는 것으로 보여요. 신춘호 회장의 장미형 센스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민가사 새우깡도 신춘호 회장이 직접 지었다고 합니다. 막내딸인 신윤경이 어릴 적 아리랑을 부를 때 아리깡 아라리오라고 불렀던 것에서 착안했다고 합니다. 이후 출시된 농심 스낵 제품명을 보면 양파깡, 고구마깡, 감자깡 등 죄다 깡이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농심 짜파게티 역시 신춘호 회장이 직접 지었다고 합니다. 스파게티처럼 짜장 소스를 면에 비벼 먹는다는 것에서 착안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경영을 잘하면 좀 거들먹거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신춘호 회장은 철저한 운동형 오너였습니다. 일절 나대기를 싫어했던 겁니다. 영상을 만들려고 자료화면을 찾아보니 신춘호 회장이 연설하는 영상이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보통 한 그룹에 오면
그러면 신년사도 직접 연설할 만 하잖아요. 그런데 신춘호 회장은 직접 연설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농심 창립 50주년 때 직접 나서서 소감을 밝힌 것 빼고요. 그런데 이 소감도 영상이나 사진 자료가 없었습니다. 정말 철저한 운둔형 오너였던 거죠. 하지만 글로는 자신의 일대기를 남겼습니다. 1999년 철학을 가진 장인은 행복하다라는 자서전을 출간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너무 오래돼서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운둔형 오너로 지내오던 신춘호 회장은 지난 3월 27일 향년 90세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작년 1월 19일 형 신격호가 향년 98세로 사망한 지 약 1년 만이에요. 두 형제는 어엿한 회장이 되어서도 끝내 화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신춘호 회장은 신격호 회장 연결식도 불참했습니다. 하지만 범노때가 이세들은 사이가 어느 정도 좋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신격호 회장의 차남 신동민 롯데그룹 회장과 신춘호 회장의 장남인 신동원 농심그룹 회장은 친목 모임을 만들어 가끔 뭉치고 있다고 합니다. 1세대들과 달리 2세대들은 화목하게 지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농심행 무불성사, 농부의 마음을 행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지금까지 라면의 대부 신춘호 회장에 대해 알아봤고, 다음 영상은 지금까지 커머스 갤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